어떤 그 제작 방법을 선택을 하던, 자체 제작을 하던, 뭐 웹빌더 솔루션을 사용을 하던 이 단계는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는 바로 기획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실 기획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웹사이트, 우리가 제작하고 싶은 단체 웹사이트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획하는 거를 좀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기획이 꼼꼼하게 될수록, 그리고 사실 이제 금액도 좀 다운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살피지는 않을 거예요. 필수적인 단계들 정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기획을 할 때 이제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저희가 이제 무엇을 기획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그 기존의 웹사이트에서 따온 이제 세 가지인데, 요 세 가지 그 캡처본을 보면은 요 웹사이트에서는 어떤 걸 전달을 하고 있을까를 좀 살펴보시면 다 뭐 MPO 소식이라든지 홍보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즉 요 세 가지 웹사이트는 결국에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웹사이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웹사이트를 기획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가? 그런 것들을 이제 기획을 한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정보만을 기획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PPT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들은 뭐 아시는 제품도 있을 건데, 오피스 365, 뭐 원드라이브, 뭐 구글 드라이브,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요거가 제공하고 있는 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비스. 그러니까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파일을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웹 페이지를 만든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정보를 기획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보여줄 것인가, 어떤 기능을 서비스할 것인가, 그러니까 기능에 대한 서비스, 이렇게 총 두 가지를 기획을 한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사실상 그 비영리 단체들이 기능을 기획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보, 즉 그 컨텐츠를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될까 하는 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기획 프로세스는 이렇게 보통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기획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타이틀만 웹사이트 기획이지 다른 프로젝트들을 기획하실 때도 비슷한 프로세스를 거쳐 가신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특이한 거는 그 맨 아랫부분에 있는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요 정도가 좀 다르겠죠. 제가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정보 콘텐츠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것과 같은 그런 특수성 때문에 나오는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가장 먼저 저희가 웹사이트를 기획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목표를 명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목표를 명시한다라고 하면은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사실은 정말 구체적인 목표, 그러니까 제가 목적이라고 써놨지만 사실 목적보다는 목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거는 해당 단계에서 나와야 되는 산출물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사이트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하는지 등이 정의가 되셨으면 그 다음에는 분석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분석 단계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시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장이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저희가 이제 비영리 단체니까 비영리 단체와 관련된 외부 환경을 분석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고객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이트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 것인가, 아니면 현재 사이트를 유지보수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사이트에서는 어떤 고객들, 어떤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고객을 분석을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분석된 고객 데이터들은 웹사이트를 기획할 때도 운영을 할 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단계에서 해보면 좋은 게 뭐냐면 트렌드들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분명히 사이트를 만들게 되면 그것과 유사한 사이트를 만드는 곳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트들은 현재 어떤 컨텐츠들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디자인 컨셉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트렌드를 좀 분석을 해서 우리가 만들 거에는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빠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레퍼런스를 삼을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 단계에서는 그래서 유저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 사용자에 대한 분석 결과물과 우리가 레퍼런스, 참고를 삼을 수 있는 벤치마킹 보고서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 단계가 끝나게 되면 이제 설계가 들어가는데, 설계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분석한 거를 방법대로 웹사이트에 실을 수 있는, 생산해 낼 수 있는 컨텐츠들을 구성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의 범위, 내용,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어떤 주기로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기능에 대한 그 설계도 들어간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디자인 컨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계와 구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출물로는 컨텐츠 설계 문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 설명이 들으면 각 단계별로 더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해서 세 번째 단계에서 저희가 콘텐츠를 설계하고 대강의 구조와 범위를 정했으면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에 배치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게 이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웹사이트에 페이지가 있으면 보통 우선순위가 높은 거를 위쪽에 배치하고 많은 영역에 배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배치를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와 정보 배치와 관련된 설계를 하신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기획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4단계를 보통은 이제 거쳐서 기획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주제, 목표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마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보통 컨설팅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많이 처음으로 여쭙는 게 이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데, 대부분은 이제 왼편 쪽 표처럼 테이블처럼 말씀을 많이 하세요. 단체를 홍보하고 싶어서 만들고 싶다. 아니면은 뭐 단체 정보를 아카이브 하려고 만들려고 한다. 아니면은 뭐 회원들과 소통하려고 한다. 그래서 보통 요 3가지 중에서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는 좀 많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요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목표를 되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단체 홍보하려고 사이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들어가면은 사실상 저희는 후원 회원을 늘리기 위해서 만드는 게 목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체 홍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후원 회원을 늘리고 싶다, 인지도를 높이고 싶다, 아니면 회원들과 소통하려고 이런 목표보다는 정기 회원들한테 어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피드백을 더 많이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후원 회원을 늘리기 위해 만드는 웹페이지와 단체 홍보를 하려고 만드는 웹페이지는 되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원 회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명확한 수치, 명확한 목표, 평가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을 하면 저희가 나중에 만들기도 더 편하고 잘 만들었는지 잘못 만들었는지 이렇게 평가하기도 사실은 눈에 확 드러나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하실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만드시는 게 되게 편리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표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말씀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후원 회원을 늘리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웹사이트가 정기 후원까지 가는 그 웹페이지의 단계들, 그런 과정에 이제 포커싱이 들어가서 더 어떻게 하면 그 과정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과정을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포커싱에 대해서 기획이 되게 되고요. 인지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컨텐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더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트를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많이 받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는 뭐 정기 회원한테 이메일 발송하는 걸 자동화한다든지 아니면 웹사이트가 아니라 사실은 메신저를 도입을 하는 게 피드백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든지 그래서 이렇게 목표가 구체적으로 잡히면 잡힐수록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사이트에 대한 기획도 더 자세하게 더 수치화 가능한 사이트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고민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만들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한 번 하면 안 나오고요. 두세 번 해보셔야 좀 구체적인 목표가 보통 나오는 것 같습니다.